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아마 수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저의 의견도 궁금해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다룰 이 카메라, 지금 바로 제 손에 있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오고 기다려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카메라를 소개해 드릴 것이냐, 바로 현재 제 수중에 있는 이 S1 Mark II,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S1 Mark II는 제 건 아니고요, 우리 로켓펀치님, 우리 타코주님께서 파나소닉에서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공을 받았는 그 바디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영상 말맞이에 어떤 식으로 제가 앞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매 여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S1 Mark II, 그냥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바디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파나소닉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쌓였잖아요. 그런데 누누이 계속해서 해명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파나소닉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편에 속하죠. 저는 모든 카메라 브랜드는 다 잘 되고 다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이기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점점 싸지는 그런 현상을 바랄 뿐이지, 그동안 나왔던 예를 들어서 S5 Mark II, S5 Mark II X, S9 그런 바디들은 제가 비추를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봤다면은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명이 아니라 거의 변명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S1 Mark II, 오늘 뭐지?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뭐지? 장난 제가 아닌데?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도요 참 쉽지 않다 싶은 게, 지금 겁나 예쁘다. 저희가 요즘 어떤 리뷰로 유명해졌어요? 저희가 요즘 솔직한 리뷰, 반점 위주 리뷰, 그런 것들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왜 이렇게 예쁘냐? 정말 깔 게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서 리스트업을 해서 왔거든요. 자, 우선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바로 이 바디가 생각보다 가볍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이걸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게,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718g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달아둔 렌즈는 새롭게 출시한 2460 렌즈거든요. 근데 이 렌즈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 무게는 이쪽에다 띄워두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렌즈와 바디의 조합은요,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찍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합이 너무 좋아요. 왜냐? 이렇게 크고 묵직한 그런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가벼운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출시했는 S1, 오리지널 S1 있잖아요. 그거는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벽돌 그 자체입니다. 사실상 흉기예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이상한 사람 오잖아요. 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겨요.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무거운데, S1 Mark II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데일리로 쓰기 충분히 좋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AF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사실 S5 Mark II 때부터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완성형으로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안 했나 싶을 정도로 AF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잡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를 촬영하는 데 쓰고 있는 이 소니와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니는 완전히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지 않은 이상 야간에 촬영을 하더라도 웬만해서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1 Mark II 같은 경우는 역광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환경, 아니면은 이제 야간 그런 저조도 촬영을 진행을 할 때는 조금은 헤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를 하고 타사, 예를 들어 캐논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지,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거의 2등의 자리를 놓고 캐논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수준으로 AF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색감이요.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S5 Mark II를 그동안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비추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한 색감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리지널 S5, S1 그리고 다른 GH5 그런 바디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예, 파스텔 톤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저희들의 표현 방식일 뿐인 거고 정확히 어떻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파나소닉의 그런 컬러와 그런 감성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S5 마크 2가 그거를 버렸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예. 어이구, 이거 죽겠어 이거. 으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S1 마크 2 같은 경우는 뭐랄까 여전히 예전 색감은 아니에요. 돌아갔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우리 루시 ASMR님을 촬영했던 그 영상 색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뭐 루시님 미모야 워낙 출중하니까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지만 S1 마크 2로 그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것은요, 정말 감탄사 그 자체. 와, 진짜 끝내준다. 피부톤 발색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로. 적당한 레드와 핑크, 옐로우 그것의 조합은요, 너무 완벽하게 밸런스를 잘 잡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요, 피부톤 자체는 거의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레드만 좀 더 끌어올리고 옷을 빨갛게 입었기 때문에 그걸 특정 포인트로 끌어올려주는 그 정도, 채도만 올리는 그 정도 레벨로만 보정을 했지. 피부톤은요, 제가 봤을 때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바디의 버튼 레이아웃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파나소닉을 오랫동안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쓰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검지와 엄지 이 두 가지로만 가지고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검지 자체도 화이트 밸런스, ISO, EB 값 전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엄지로도 이제 오토포커스 싱글로 할지 컨티뉴어스로 할지 아니면은 매뉴얼 포커스로 할지 다 컨트롤 가능하고, AF 온오프 다 컨트롤 가능하고, 메뉴 설정 등등 전부 다 이 검지와 엄지로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버튼 레이아웃 자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떤 타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바디 쓰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요, 커스텀 설정 C1부터 C5까지 총 5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진과 영상 별도로 개별로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바디에다가 C1부터 C5까지 4K 24로 할지, 4K C4K 24로 할지, 아니면은 4K 60으로 할지, 아니면은 6K 60으로 할지, 오픈 게이트 60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좋은 게, 내가 몇 번에 어떤 설정을 했는지 대충 기억만 해두면요, 바로바로 돌려가면서 이제 세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좋은 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1, C2, C3, C4, C5에다가 개별로 이름도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게이트, 화질, 몇 프레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쓰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왜 다른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할까? 플러스 내가 왜 그동안 이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을까에 대해서 약간 한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로 틸트, 스위블 스크린이 굉장히 편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나오는 바디들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지만, 파나소닉도 요즘 출시하는 바디들은요, 대체로 다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틸트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바디에 붙어서 돼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빼서 진행도 가능하고, 스위블도 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는 모든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것이 트렌드입니다. 마치 예전에는 틸트만 됐는데 스위블로 시대가 넘어간 것처럼 이제는 틸트 스위블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스위블만 돼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찍을 때 쓰고, 뭐 옆으로 보고 이렇게 밑으로 세로를 찍을 때 쓰고 다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촬영 대상을 딱 정해서 외주 촬영을 한다, 아니면 모델 촬영을 한다 할 때 바로 이렇게 딱 꺾어서 틸트로 쓰는 것이요,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무브먼트도 줄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건 업그레이드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도 그렇고 캐논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 전부 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스크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 번 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정말로. 일곱 번째는요, 바로 너무나도 뻔하지만 황제답게 손떨림 방지가 정말 레전드입니다. 솔직히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 싶을 때마다 저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 파나소닉인 것 같아요.
GH7 때도 굉장히 놀랐고, 뭐 S5 마크 2도 뭐 손떨림 방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S1 마크 2 손떨림 방지 진짜 대박입니다. 특히 크롭리스 손떨림 방지라는 게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크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nhanced Image Stabilization처럼 더 완벽하게 손떨림 방지를 잡아줘요. 근데 어떻게 크롭이 없이 그게 가능하지? 했는데 제가 들었던 답변은요, 되게 기괴하긴 했는데 마운트가 너무 커서 안에 센서가 움직일 공간이 남아 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냥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너무 좋아.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정말 이 L 마운트라는 것 자체를 크게 만든 것이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왜냐하면 소니는 진짜 볼일 없구나. 이 마운트가요, 물론 너무너무 작고 가벼워서 좋지만 아무래도 사실 센서 자체에서 넉넉한 정도의 이제 구경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손떨림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이 친구는 크기와 무게를 어느 정도 소니에 비해서 포기한 데에 반해 이런 식으로 손떨림 방지에 올인을 한, 저희가 최근에 외주 촬영도 진행을 하고 모델 촬영도 진행을 하는데 짐벌이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적당한 닌자 워킹만 해주면은 사실상 짐벌과 거의 동일하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 손떨림 방지가 진짜 좀 속된 표현으로 말을 할게요. 정말 대놓고 얘기하면 손떨림 방지가 진짜 개씹 레전드, 진짜 질입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는 뭐 더 많지만 장점은 마지막으로 꼽자면은 8번째가 바로 60프레임에서 전부 다 롱크롭입니다. 드디어 파나소닉이 드디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것을 드디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60프레임 크롭이다 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화가 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포인트 때문에 짜증도 나고 여러분들에게 비추도 해드렸지만 S1 마크 2 60프레임 퀄리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거 외에도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제 개별,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이걸 쓰면서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점 한 가지를 굳이 꼽아서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오픈 게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파나소닉은 예전부터 오픈 게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장점에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소니 유저들의 입장에서는요, 오픈 게이트 촬영이요, 정말 뭐랄까, 이건 좀 다른 경험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4:3 비율로 그냥 풀 사이즈 센서를 다 써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세로 영상과 가로 영상을 동시에 뽑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S1 마크 2 촬영을 오픈 게이트로 다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로와 가로 영상을 굳이 개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효율적으로 딱 한 번만 찍어도 앵글만 잘 잡아주면은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오픈 게이트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요, 차라리 끝까지 쓰지 마세요. 얘를요, 오픈 게이트로 한번 찍으니까 그 뒤로는 계속 오픈 게이트로 찍고 싶어요. 뭐 이 외에도 좋은 점 너무 많아요. 뭐 다이내믹 레인지 부스트라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DR을 조금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ISO 같은 경우도 뭐 베이스 설정을 따로 해가지고 1000부터 시작할지 5000부터 시작할지 설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얘는 저 또 웃긴 게 듀얼 베이스가 1000과 5000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신기했던 거는 저조도 퍼포먼스가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아요. 특히 12800으로 찍을 때 저는 놀란 게, 물론 FX3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뭐랄까 후반에 조금만 만져두면요, FX3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뭐 굳이 FX3를 쓰지 않더라도 야간에 촬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쫙 여태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은 조금 섭섭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제가 쓰면서 솔직히 제가 느낀 단점이 거의 없지만 굳이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은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전원을 킨 직후에 바로 렉을 누를 수가 없어요. 약간 기다려야 돼요. 제 기억에는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텀을 두고 렉을 눌러야지만 이제 오류 없이 렉을 누렀을 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심각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외주 촬영을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 촬영이라든지 그런 류의 촬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빠르게 피드백이 오는 것을 바로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렉과 렉 사이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 롤과 롤 사이에 렉이 걸리면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디를 가끔씩 껐다가 바로 켜가지고 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네 하면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바로 타사 바디를 사용하다 보면은 영상 재생과 메뉴 버튼을 계속 헷갈려요. 왜냐면요 파나소닉은 메뉴 버튼이 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이 중간에. 그래가지고 헷갈리거든요. 웃긴 게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가지고 플레이백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 메뉴 버튼을 눌러버리면요 메뉴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헤매요.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재생을 하려면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야 되고 멈추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타사를 많이 쓰던 사람으로서 헷갈린다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단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억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파나소닉에 익숙하면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거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마치 소니엔 GM이 있고 캐논에는 L이 있는 것처럼 파나소닉에도 S 프로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S 프로 라인은요 굉장히 부족한 편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L 마운트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L 마운트를 공유를 하는 그런 다른 회사들에서 출시하는 렌즈들도 껴서 사용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니를 쓰면 GM을 맞추고 싶고 캐논을 쓰면은 L 렌즈를 맞추고 싶고, 그런 것처럼 죽인다. 여러분들이 죽인다. 장난 어떤 아니다.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하든 간에 항상 순정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파나소닉이요 제 기억으로는 2470 f2.8, 70200 f2.8, 그리고 1635 f4, 50mm f1.4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렌즈군과 렌즈가 다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순정 S 프로 렌즈를요 아직은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한 새롭게 출시한 이 2460 렌즈 같은 경우는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너무 가벼워요. 예. 여기 자체도 너무 가볍고 60mm라서 70mm보다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좀 나는 고민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S1 마크2에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냐, 바로 하이브리드 줌이라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줌을 하려면은 이 토글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2460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5배 크롭을 진행을 하는 그런 줌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60까지 가면은 최대 크롭 줌까지 자동으로 줌을 시켜 줍니다. 이거에 그래가지고 켜서 대충 그 화각을 확인을 해보면요. 60mm를 달았을 때 최대 93mm까지 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다는 렌즈마다 그만큼 레인지가 더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2460 렌즈를 꼽아서 하이브리드 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면은 저는 2496, 사실상 2400mm f2.8 렌즈를 달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해지는 것이죠. 물론 실제 광학적인 줌과는 F값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인지는 그만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S1 마크2를 저처럼 처음 파나소닉을 제대로 구입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제일 먼저 구입하는 데 있어서 추천드릴 만한 렌즈는 제가 봤을 때 2460 렌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볍고 하이브리드 줌을 이용하면은 레인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화질과 다양한 방면에서 전혀 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60 완전히 추천드리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가 피부톤이 잘 나와요. 그리고 역광도 되게 뚜렷하게 나와서 원래 역광 좀 흐릿하게 흐리잖아요. 나와서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엄청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수현님이 뚜렷하게 생기신 거예요. 우리 찍으면 우리 찍으면 항상 흐릿해요. 그거 카메라 들어보니까 무게는 어떤 것 같아요? 무게는 딱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냥 딱 딱 적당한 무게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카메라 무게? 네. 그거 혹시 감독님 이거 렌즈 빼서 렌즈만 한번 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표현님이 들어주신다면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잠깐 이건 가벼워요. 가볍죠? 네. 이거 되게- 완전 가벼워요. 새로 나온 렌즈인데 원래 이거 전에 나왔던 게 벽돌이었어요. 아 진짜요? 엄청 이게 무거웠어요. 신제품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보시다시피 여성분이 들어도 되게 네, 가볍습니다. 완전 가벼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렌즈군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시그마도 그 L 마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도 L 마운트 렌즈를 여럿이 출시를 해요. 그래서 제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L 마운트 렌즈들이 전부 다 시그마 것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파나소닉 자체 S 프로 렌즈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걸 구입을 한다면은 S1 마크2에다가 2460을 메인으로 순정템으로 달고 거기다가 다양한 달렌즈들이나 망원 렌즈는 아마 시그마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이번 리뷰를 보신 이후에는 제가 이 카메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억가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깔만한 것만 깔 뿐이죠. 근데 얘는 깔만한 부위가 많지가 않아요. 네, 정말로. 너무너무 잘 만든 바디입니다. 이번에 정말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S1H 마크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과연 이 카메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예전부터 제가 조금 나름대로 조금의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아, FX3를 처분하고 사야 될지 넘어가야 될지 이러면서 소니에서 넘어갈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넘어가진 못해요. 예. 왜냐? 아직도 저희는 외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니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이 FX3, 지금 저를 촬영하는 데 쓰고 있는 FX3도 물론 이 파나소닉 S1 마크2와 비교를 했을 때 4K 화질도 약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4년에서 5년 된 카메라와 이제 막 출시한 카메라인데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바디가 FX3이고, 뿐만 아니라 저의 메인 바디는 소니 브라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외주 작업을 할 때 있어서는 사실 협업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소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니를 팔고 넘어가는 거는 안 돼요. 하지만 이 S1 마크2 정말 명예 앰베서더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듭니다. 만약에 파나소닉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파나소닉 앰베서더를 거절했던 거는 그때 당시엔 제가 진심으로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희가 저의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추천해준 사람들이 별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1 마크2 같은 경우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홍보도 하고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파나소닉이 뭐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저는 그냥 뭐 유튜브는 제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딱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조합, S1 마크2의 2460 렌즈로 구입을 해서 아마 저의 파나소닉 라이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뭐랄까, 그동안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카메라를 구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브라노 같은 끝판왕을 구입한 이후부터 솔직히 어떤 카메라가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제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그 카메라를 보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카메라들이라고 하면은 쓰기 불편한 카메라. 후지의 GFX 100S2, XM5, 아니면 X100 마크 6 그런 식으로 후지의 카메라들이요, 쓰기 불편한 대신에 이상하게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솔직히 뭐 소니든 캐논이든 그런 데서 출시한 바디 중에서 제 심장을 뛰게 만든 바디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바디를 파나소닉에서 출시를 할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로써 저는 더 이렇게 곤조 있게 제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깔 걸 까야 이런 식으로 좋은 바디도 나온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장난인 거고, 개인적으로 저런 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S1 마크2 X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거는요, 센서가 S5 마크2랑 동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저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비추예요. 특히 4K 60프레임 크롭 없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상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아래 크롭은 있어요. 2.4대 1인가 무슨 그런 시네마 스코프 형태의 그런 비율을 찍었을 때는 뭐 가로만 크롭이 없으면 크롭이 없는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얘기를 하던데, 예, 크롭 있는 거 맞고요. 예,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억지 부리면은 여기서 점수 땄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잘못하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 파나소닉. 어쨌든 뭐 색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추천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S5 Mark II, S1 Mark II X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오늘은 S1 Mark II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사용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후기 영상 만들어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이거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파나소닉 S1 Mark II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굿바이. Beats.